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SOXL 이 가격까지 절대 팔지 마세요. 저는 지금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 리얼 미국 주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미국 정보나 좀 실시간으로 이 뉴스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실시간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뉴스 실시간 정보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이 미국 증시 저점과 고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텔레그램에서 이 위에 내용을 누르시면은 이 시장과 고점과 저점을 볼 수 있는 지표와 보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서 공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래서 오늘 리얼 미국 주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바로 직전이고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월가에서는 현 주가 수준을 크게 웃도는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다들 예상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실적 기대치를 초과해 왔다며 이번에도 전망치가 18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본 지출 증가에 힘입어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분들이죠.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증시는 긍정적이지 않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가장 마지막 영상에 이 코멘트를 뭐라고 적었냐면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브리핑이니까. 제가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눌림 20%를 넣은 이유는 외부 요인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체적인 영향이 있거나 미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급락하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때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며칠 동안 조심하라고 했던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외부 요인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있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산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일본 국채 30년이 2.32%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미국 국채 수익률이 4.72%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청산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 얼마입니까? 4.53%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나라는 분위기에 미국의 국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게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금리는 떨어지고 실제 미국의 국채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엔화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만 약해지고 어떤 거 하나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빠지니까 엔 달러 환율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52엔을 깨고 150엔 밑으로 깨면은 이 구간은 엔캐리 청산 구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149엔, 148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엔캐리 청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 요인이죠.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시장 조정 코멘트입니다. 최근에 왜 시장이 이렇게 세게 밀릴까? 나델라는 AI는 전 세계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큰 기회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쁘다, 줄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조금 왜곡된 게 많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축소 자체는 사실이에요. 만들려던 거를 취소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픈 AI를 위한 협력의 데이터 센터였던 거고 얘네가 소프트뱅크한테 간다고 하니까 취소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 캐파가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총 투자는 그대로고 지역마다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인 건데 과한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왜 반응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과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은 원래 신고가 돌파를 할 때마다 돌파 직후 5일에서 10일 정도 조정을 주거나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신고가 돌파를 딱 했잖아요. 그럼 보통 밀렸다가 올리거나 아니 지지부진하다가 상승하거나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는 시간을 매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럼 조정을 주더라도 마이너스 한 3% 수준? 아니면은 뭐 시장이 세다 그럼 횡보하다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5%까지 이번에 빠진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엔캐리 청산 물량이 더 누른 거예요. 그래서 2024년 8월 같은 엔캐리 청산 발작이 아니라 왜? 이때는 급한 물량이 나간다고 돈이 확 빠져나갔는데 이때 청산이 한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도 물량입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조정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조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3%대 조정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스닥 조정에 누가 엔캐리 청산 물량이 하방 압력을 가해서 5%까지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국내 증시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물량이 안 나가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고요. 미국 증시는 빠졌죠. 왜? 청산 이후에 2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엔캐리 청산이고 지금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질적인 문제가 흔들렸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TJ 잔고입니다. 얘기했지만 1분기, 2분기 계획이 8,500억 달러입니다. 현재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잔고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잔고가 떨어지는 동안에는 제가 시장이 오른다 했습니까? 빠진다 했습니까? 시장이 오른다고 했죠. 언제? 잔고가 저점을 찍고 오를 때가 시장이 하락할 때입니다. 그때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됐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일단은 7,380억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 물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물량 2월 24일 기준입니다. 7,070억 달러까지 빠졌어요. 그 전 21일 7,130억 달러입니다. 그 전 20일 7,270억, 7,380억, 7,730억입니다. 8,400억 달러까지 갔던 TJ 잔고가 7,700, 300, 200, 100, 7천억 이제 6천억 달러까지 가는 게 지금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한도 협상 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부채한도 협상이 딱 체결되면은 그리고 나서 잔고가 채워지는 때에 진짜 하락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가짜 하락이거나 나스닥 전고점 돌파에 의한 조정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조적인 변화는 부채 한도 협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래포입니다. 영래포가 조금 반등했어요. 960억 달러로 올라왔는데 사실 크게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일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베이 세일즈포스 확인해야 되고요. 델 실적 발표, 그다음 버크셔 해소의 실적 발표, PC 발표인데 이거 나쁘지 않게 발표될 것 같고요. PC도 나쁘게 발표될 것 같지 않아요. 둘 다 긍정적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저는 저점을 찍지 않을까 증시가. 그래서 저점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점을 찍어주고 뭐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조업 PMI, 마빌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그다음에 비제조업 PMI, 민간 고용, 그다음에 브로드컴, 코스트코 실적 발표, 여기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총평입니다. TJ 잔고는 1분기, 2분기 역시나 8,500억 달러 계획이 같아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길어지면 채우는 동안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진짜 구조적인 하락입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큰 하락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예상했던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급격한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로 아마 하방 압박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 빠진 거를 빠질 걸 5% 빠지게 만든 거죠. 왜? 일본에서 일부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PCE의 긍정적인 발표로 저는 이번 주 증시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증시가 저점을 못 잡고 더 빠진다 또는 변한다 그러면 저도 구조적인 변화가 어디가 있었는지 다시 체크해서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저점을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하락은 기회라고 보고 3월까지 긍정적인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눌릴 가능성 20%, 횡보 가능성 80% 여전히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상치 안에 있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횡보 상승 80%, 눌림 20%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중요해지고 있죠. 저희가 유튜브에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확인하시고요.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조금 늦을 때가 많아요. 왜 늦을 때가 많냐? 정보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올라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수금일 꼭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뉴스들 정리 많이 해주고 시장 저점 고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꼭 무료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수금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